자, 액세스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파일 열겠습니다.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경로는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전 커말 읽어. 데이터베이스, 이론, 입력 및 수정, 섹션 3, 출제 유형 1, 파일 연이 화면상에 폼밖에 보이지 않군요.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액세스 게이트로 변경하시고, 그래야 폼에 연결되는 컬이나 테이블 이름이 보일 겁니다. 자, 교재 94페이지. 요거 하나만 할게요. 레슨장이 어제 지난 시간에 하셨던 뭐 할 거냐면 필드 조회 속성의 내용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자, 폼 안에도 뭐가 있죠? 폼 안에 있는 구조물 컨트롤이라고 있죠. 컨트롤의 구조 중에 텍 상자 컨트롤이 있었죠. 그럼 여기도 텍 상자가 뭘로 바뀌면 됩니까? 콤보 상자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94페이지. 출제 유형 1. 출제 유형 1 ACCDB 파일을 열어 대역 알리폼의 CMB 부서명 텍스트 상자 컨트롤 콤보 상자를 변경하여 다음 조건을 수정하시오. 자, 일단 폼을 열겠습니다. 대역 알리폼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항상 폼이나 오늘 하게 될 보고서가 열리면 항상 오른쪽에 속성창이 같이 따라 열려야 됩니다. 뭐 여기를 이용해서 여시든지 아니면 폼의 구성 요소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든지. 그래서 폼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이름 찾습니다. CMB 비디오 번호 컨트롤 이름 속성 창에서 확인하시고,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CMB 비디오 번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컨트롤의 종류는 텍스트 상자입니다.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는 방법. 포인트 컨트롤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변경에 가시면 컨트롤을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포인트 올려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변경 가면 콤보 상자를 텍스트 상자로 바꿀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런 내용들이 10가지의 필드 조회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한 화면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10가지의 내용 중에 데이터 관련 속성과 형식 관련 속성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혹시 콤보 상자이고 클릭도 안 되는 클릭이 안 된다고. 콤보 상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콤보 상자로 나왔잖아요. 누를 수 없는데 원래 아니 이제 바꿔야죠. 텍스트한 건 텍스트한테 바꿔보세요. 이 텍스트한 바뀌었잖아요. 이런 쪽으로. 애초에 콤보 상자였어요. 자, 이거 바꾸는 거 알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꾸는 위치만 좀 틀립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갑니다. 컨트롤 비디오. 요거 뭐 하려고 쓴다고요? 콤보 상자. 목록을 데이터 입력할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장할 데이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연도 가입, 회원 가입할 때 연월일 선택하잖아요. 그거 뭐죠?
데이터 저장이에요. 저장할 데이터잖아요. 아직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죠. 회원가입할 때 내가 생년월일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는 그거 하면은 데이터 저장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장될 거죠. 그러니까 저장할 데이터가 어디에 콤보 상자에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골라 쓴다는 방식이죠. 됐습니까? 이건 테이블에 아직 저장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테이블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저장이라 누르게 되면 이제 저장된 데이터가 되겠죠.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자, 그러면 컨트롤 비디오 테이블에 비디오 번호 영화 제목을 표시하고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자, 그러면 데이터 관련 얘기죠. 그리고 컨트롤 행원본이 뭐라고요? 테이블 컬이죠. 테이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럼 테이블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서 목록을 만들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위쪽에 행원본 점점점 작성기 단추를 이용하여 쿼리 디자인을 화면에 표시한다. 왜?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 조합하는 게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쿼리 디자인이 화면에 나타나겠죠. 테이블 표시에서 비디오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가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 필요한 필드의 조합을, 자, 이거 닫으시고, 테이블 표시창 닫으시고, 비디오 번호 배치 더블 클릭해서, 영화 제목 배치. 더 이상 없죠? 요 두 개를 목록으로 표시하겠다. 콤보 상자에. 그리고 닫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성, 정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러면 쿼리 디자인 작업을, 자,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고 나면 무슨 문장이? 기본적으로 셀렉트 문장이 생겨난다. SQL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문장, SQL이라는 언어 문장 중에 셀렉트 문장이라는 게 생겨난다. 기억. 그 다음, 요까지 방금 작업하신 내용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화면에 표시할 필드의 개수가 몇 개? 조합한 필드의 개수를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타낼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열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열 개수. 화면상에 나타나는 필드의 개수, 형식입니다. 열 개수 기본값 1이 아니라 2개를 나타내겠다. 2. 엔터. 자, 그 다음 나머지 첫 번째 삼각형 끝부분에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지정되도록 하시오. 자, 저장, 데이터 저장입니다. 데이터 탭에 여러 개의 필드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죠? 특정 데이터의 모음이 죄송합니다. 데이터의 모음이 목록. 그 중에 데이터들 중에 특정 데이터만 저장할 겁니다. 그걸 바운드 필드, 저장 필드. 그래서 비디오 번호 필드를 저장할 건데 우리는 비디오 번호를 배치할 때 몇 번째다 배치하셨죠? 첫 번째다 배치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필드. 이건 순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갑니다. 비디오 번호 영화 제목 열 너비를 각각 1로 5cm로 설정하시오. 자, 크기니까 이건 보기 이야기겠죠? 그 보기 이야기잖아요. 어디 가면? 형식에 가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열 너비라고 그랬습니다. 열 너비. 열 너비는 1 세미콜론 5. 자, 왜 1 세미콜론 5 세미콜론 1이라고 안 하고 1 세미콜론 5로 했냐면 우리가 배치하는 게 비디오 번호를 첫 번째 배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가야 1이 먼저 나와야죠. 이게 만약 비디오 번호가 두 번째 배치하셨다면 1이 뒤로 가야 되겠죠. 엔터 치면 기본 단위 센티미터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목록 너비는 6으로 설정하시오.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준다 그랬죠. 목록 너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자동값이 아니라. 자, 제 화면 봅니다. 따라 나오지 마시고 제 화면 봅니다. 하면 여기 두 개의 목록이 있잖아요.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근데 화면에 다 안 보이죠.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테이블 할 때는 테이블에 있는 필드의 너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컨트롤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자동입니다. 그래서 방금 목록의 내용이 다 나타나려면 목록의 사이즈가 얼마? 6으로 설정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줍니다. 정확하게 값을. 우리는 최소 6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시험은
6.5를 주든 6을 주든 뭐 그건 상관없잖아요. 다 나타나기만 하면 되니까. 시험은 정확하게 값을 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돼도 설정하시죠. 제가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콤보 상자에 있는 내용은 목록의 내용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게 기본값이죠. 데이터 이야기죠. 그럼 데이터 탭에 가야죠. 가시면 목록값만 허용이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고 얘로 바꿔야만 순수하게 화면상에 보이는 목록에 있는 내용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10가지의 속성들 중에 적게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요 정도 나옵니다. 요런 6개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결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익숙하기 전까지는 익숙하다고 내가 이 기능은 무조건 익숙하다 그러면 결과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익숙하기 전까지는 가서 그림과 똑같이 나오는지 항상 비교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저장 닫기 아니면 닫으면서 저장. 폼에서는 필드 조회 속성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테이블에서는 요즘 자주 나옵니다. 자, 교재 108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자, 일단 파일부터 읽을까요? 교재는 108페이지고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그 위에 주소란에 경로란에 이 입력 및 수정 앞에 보면 이론 보이시죠? 사이에 있는 목록 단추 누릅니다. 요거 여기 클릭 그리고 챕터 제목을 조회 및 출력으로 넘어갑니다. 조회 및 출력 3 조회 및 출력 섹션 1 실제 유형 1 자, 지난 시간에 폼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폼과 보고서는 테이블 쿼리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성적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들 출력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자료를 찍어내야 되니까 어디에 자료가 있겠습니까? 테이블에 쿼리에 있겠죠. 컴퓨터에 어쨌든 엑세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든 테이블이 쿼리라고 하는 거고 테이블을 바탕으로 만든 테이블이. 근데 당연히 폼 보고서는 데이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자료가 여기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겠죠. 이 연결 개념을 레코드 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큰 공사가 따지면 기초공사에 해당되고요. 실제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거나 주고받으려면 폼 보고서에 있는 컨트롤상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져야 된다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 그러면 여기에 테이블 쿼리에 있는 필드에 있는 자료가 연결돼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연결 개념을 컨트롤 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폼할 때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 폼의 기능은 레코드, 추가, 삭제, 변경 기본적으로 표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웹상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한다. 그건 레코드 등록, 추가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꾼다. 그건 레코드 관리, 변경. 그리고 내가 사이트를 탈퇴한다. 그러면 기존에 개인정보가 있는 테이블의 내 레코드가 정보가 사라진다. 그게 삭제.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정 편집하러 들어가면 데이터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작업. 근데 테이블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비주얼하게 폼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 다음 이런 기능을 레코드 관리라는 기능을 가졌다면 보고서는 순수하게 종이 인쇄 아니면 화면 출력과 같은 이런 수정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기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예문입니다. 보고서에서 레코드 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하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정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이제 보면 그러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폼과 보고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테이블 커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화면상에 지금 보고서 녹색 아이콘으로 나오는 이게 보고서 아이콘입니다. 탐색창 머리글에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해서 모든 개체를 다 나타내시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블 커리가 보여야 되겠죠. 자, 폼 만들기 해보셨던 것처럼 보고서 만들기도 한번 해볼게요. 보고서 마법사. 개체를 만드는 건 만들기 탭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보고서 마법사 창이 나타나면 테이블이나 커리가 있어야 된다. 고객 하겠습니다. 고객. 일단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고객을 딱 선택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레코드 원본 연결이 되어진다. 자, 고객 테이블에 사용 가능한 필드 5개를 다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 그러면 저 필드를 다 보고서에 나타내겠다. 이 연결을 뭘 한다고요? 컨트롤이 만들어지면서 저 필드와 연결이 되어진다. 이걸 컨트롤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컨트롤에 필드 하나가 연결되는 거 컨트롤 원본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자, 좀 다릅니다. 그룹. 엑셀 시간에 그룹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부분 합이나 피벗 테이블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액세스 프로그램에 와서도 그룹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쿼리 할 때 그것도 요약 쿼리 뭐뭐별 같은 자료들끼리 묶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전체 레코드가 테이블에 있는 전체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전체 레코드 화면상에 다 출력이 저기 종이나 화면상에 다 출력이 되지만 내가 성별 선택하시고 오른쪽 이동시키면 성별별로 묶겠다면 성별 안에는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남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나 뭐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남인 레코드와 여인 레코드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 부분합처럼 이해되세요? 자, 다음. 자, 정렬 기능도 이게 따로 마법사 과정에 있네요. 뭐 정렬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총 4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필드를 자, 그리고 여기 화면의 오른차순으로 보이죠? 저게 설정 값입니다. 클릭하시면 내림차순. 이게 설정 값입니다. 이런 필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이 다니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필드에 대해서 작업할 단위가 이런 필드이고 화면에 보이는 게 설정 값이다. 내림차순 정렬하겠다. 자, 다음. 그리고 모양새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쇄에 대한 부분이고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 용지 방향을 트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방향을 돌리는 것도. 다음 보고서의 제목이다. 제목이 보고서 개체에 나타날 겁니다. 이 녀석이 제목으로 나타나면서 보고서 개체의 제목으로 나올 겁니다. 미리 보기 결과물 그 다음에 디자인 수정 구조를 바꾸겠다. 마침 하시면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면상의 탐색창에 고객이라는 보고서 개체가 나타날 거고요. 제목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같이 나타납니다. 마법사상. 자, 그 다음 진행하는 과정에 뭐 남녀 그룹 지었죠. 남인 레코드, 여인 레코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필드에 대해서 뭐 했죠? 정렬하셨죠. 저는 내림차순 됐습니다. 그래서 히어부터 기어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화면상에 마이너스 표시의 돋보기가 보일 겁니다. 축소, 플러스, 확대, 클릭.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는 이건 지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화면에 여기 1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 한 페이지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를 페이지 탐색 단추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페이지 탐색 단추. 요건 결과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종이 출력. 인쇄 미리 보기 종이 출력. 기본 단위는 아마 출력 용지의 단위는 A4 용지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갑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뭐 우측 상단에 닫기 이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요건 아예 이 보고서 자체가 완전히 닫히는 겁니다. 보기 모드를 바꿀 겁니다. 그러려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법사 진행 과정에 그룹이라는 기능도 있었고 정렬이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보고서, 폼이나 보고서는 속성 시트 창이라는 게 화면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방법은 속성 시트 단추를 명령 단추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구성 요소를 더블 클릭. 여기가 폼할 땐 폼 선택기였죠. 여기는 이제 보고서 선택기가 됩니다. 클릭했을 때 검정색 점이 나타난다. 보고서 선택기. 수평 눈금자, 수직 눈금자, 그 다음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자, 우리가 리포트 학교 다닐 때 작성하셨던 리포트 생각해 보시면 그 표지가 있고 맨 마지막에 결론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첫 페이지 표지 같은 게 해당되는 게 보고서 머리글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결론 같은 내용을 담는 부분이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보고서가 한두 페이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페이지마다 똑같은 문구가 나타난다. 엑셀 시간에 해보셨잖아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페이지 머리글, 제목 같은 것들.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는 뭐 시험 실기 기준 말씀드리면 뭐 이게 내용이 위아래가 바뀌어도 제목이 뭐 밑에 오고 뭐 내용이 위로 가도 상관없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머리글 쪽은 제목, 바닥글 쪽에는 뭐 페이지 번호나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이 아마 성별 필드에 대해서 그룹했죠. 그룹을 하는 것도 항상 부분합할 때도 엑셀 부분합할 때도 그룹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뭐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뭐별 필드 단위로 같은 자리를 이렇게 묶었죠. 그러면 성별 필드에서 남녀 이렇게 딱 따로 묶은 거 있죠. 요걸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룹 바닥글은 보이진 않지만 그룹 머리글. 그냥 머리글은 보통 제목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바닥글은 뭐 요약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합격해서 중요. 그다음에 요 본문이라는 게 폼할 때도 나왔던 본문이죠. 여기에는 실제 이제 이런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이제 뭔지 아시잖아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필드명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레코드 원본에 이렇게 바운드 되어서 화면에 나타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폼 디자인이나 보고서 디자인 만들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걸 수정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방금처럼 이렇게 각각의 영역, 머리글 구역, 영역 구역 안에 있는 클릭했을 때 주황색 시선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컨트롤이었습니다. 컨트롤. 그래서 여기도 보고서 속성, 폼하고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각각의 구역 속성,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컨트롤 속성 등을 다뤄보셔야 되겠죠. 자, 그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닫겠습니다. 고객 테이블. 자, 교재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잠깐만요. 그 그림 위쪽에 주어진 그림 위쪽에 출제 유형 1파일을 열어 다음 지상 및 화면을 참조하여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한지 나왔어요. 일일 대여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디자인 수정하는 게 나옵니다. 일일 대여 현황 보고서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항상 연응 방식은 이제 다 아시죠? 이 정도 오셨으면. 자, 1번 아래쪽에 1번 문제 하시기 전에 제 화면 봅니다. 디자인 탭에 아니면 홈 탭에 보기 모드를 변경하겠습니다. 보기 결과를 보는 방식이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수업에 다룰 형태가 방금 보셨던 인쇄 미리 보기를 일단 볼게요. 인쇄 미리. 그러면 결국 샵 뭐뭐에서 이것도 오류입니다.
인쇄 미리 보기.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뭘 의심해봐야 된다고요? 연결. 연결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자, 1번 갑니다.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보고서에 테이블이나 커리가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레코드 원본, 데이터 탭, 보고서 선택, 속성 시트의 레코드 원본, 목록 단추 눌러서 대여 목록 커리를 한다. 자, 제 화면 보실래요? 대여 목록은 탐색창에 보시면 쿼리입니다. 이렇게. 자,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한 내용이죠. 이면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셀렉트 문장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쿼리 이름 대신에 저 자리에 셀렉트 문장을 적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쿼리명이 쿼리 디자인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내면에 뭐가 있다고 내부에? 셀렉트 문장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필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폼이나 보고서에 사용할 수 없는 건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1. 테이블명, 2. 쿼리명, 3. 셀렉트명, 4. 폼 이름. 폼 이름은 쓸 수 없죠. 보고서 만들 때. 아니 매크로 이름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 세 개가 지금 필기시험에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셀렉트 문장을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쿼리 디자인, 쿼리 이름은 곧 뭐가 된다고요? 셀렉트 문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같은 거니까. 만드는 방법이 좀 틀렸었지. 만들고 나면 결과는 똑같은 거랬죠. 대여 목록 선택. 자, 그래서 보고서 보기, 죄송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됐습니까?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인쇄 미리 보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기 모드 하나 더 전달해 드릴게요. 결과를 보는 보기 모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보기 하시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인쇄 미리 보기는 지금 제 화면처럼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고서 보기는 연속 출력입니다. 즉 화면상의 연속 출력입니다. 페이지 단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확인들 하셨으면 보기 모드 디자인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대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되 동일한 대여 일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필드를 설정하시오. 자, 방금 마법사 진행 과정에 뭐가 있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었죠. 그걸 수동으로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어디서 하냐고요? 디자인, 그룹화 및 요약, 그룹화 및 정렬.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그룹화 및 정렬이 나타납니다. 그룹도 아까 무슨 단위로?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렬도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정렬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정렬 추가. 어느 필드에 대해서?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 화면에 보이는 게 설정값입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오름차순 목록 단추 눌러서 내림차순 값으로 변경하시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자, 정렬 기능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클릭, 정렬 추가, 어느 필드에 대해서, 전화번호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이렇게.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차 정렬, 여기가 2차 정렬, 이렇다는 이야기죠? 1차 정렬, 2차 정렬. 자, 3번 갑니다.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들고 그룹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을 대여 일자 바닥글 영역으로 옮기시오. 자, 아까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필드에 대해서 그룹을 한다죠. 그럼 필드에 대해서 그룹을 하면 구조적으로 필드 머리글 바닥글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걸 수동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앞에 봅니다. 대여 일자 정렬 기준 대여 일자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색깔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여 일자 필드 앞에 정렬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정렬 기능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자세히 단추 눌러서 내용을 펼칩니다. 확장을 합니다. 간단히 단추 눌러서 내용을 줄입니다. 이렇게. 자, 펼치시고 여기 보시면 머리글 구역 표시 안 함,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함 보이세요? 자, 그러면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 머리글 구역을 표시하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룹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이렇게 대여 일자 필드에서 머리글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겨납니다. 구역이. 그 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뭐 여러분 밑인지 뭐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한 목록 단추면서 바닥글 구역 표시. 그러면 화면에 구조적으로 대여일자 필드에 대해서 그룹, 머리글, 바닥글 구역이 생성이 되어진다. 이걸 그럼 많이 없애려면, 없애기 전에 이제 대여일자 필드명 앞에 뭘로 바뀌었죠? 그룹 기준이, 정렬 기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룹화 기준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그룹화 기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룹화 기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렬과 그룹 내용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없애려면, 자, 구역이라는 기능을 없애려면 목록 단추 눌러서 머리글 구역 표시해서 머리글 구역 표시 안 함. 바닥글 구역 표시해서 목록 단추 눌러서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함. 뭐라고 처리하시면 이게 자, 그룹화 기준이었던 녀석이 정렬 기준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여기는 뭐 순수하게 정렬 기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대여일자 필드에서 바닥글 구역을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여일자 필드, 정렬기준 대여일자 필드 항목 선택하시고 자세히 단추 눌러서 내용을 펼치신 다음에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한 목록 단추 눌러서 바닥글 구역 표시해서 값을 바꾸면 대여일자 바닥글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구역이. 그 다음 또 내용이 뭐 있었죠? 보고서 바닥글. 자, 보고서 바닥글에 여기 있죠? 모든 컨트롤. 자, 여기 구역에 있는 마우스 클릭했을 때 주황색 실선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고서 바닥글에 컨트롤은 총 몇 개 있습니까? 4개? 아니, 클릭을 했을 때 주황색깔 나타나는 게 컨트롤이라고요. 문제에서 모든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컨트롤이 몇 개 있냐고요? 4개? 아니요, 5개입니다. 지금부터 숨어있는 하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컨트롤 갑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컨트롤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선 컨트롤 삽입. 클릭. 그리고 십자 포인트 상태에 그 대일자 바닥을 빈 공간에 그냥 클릭 드래그. 뭐 삐뚤삐뚤해서 상관없고요. 만약 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 직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선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 놓으시면 이렇게. 그래서 속성 시트에 보시면 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컨트롤이 삽입되면 뭐 한다고요, 항상? 컨트롤이 어제 또 바로 복습 안 하셨나요? 컨트롤 삽입이 되면 이런 바쁩니다. LIN 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갈게요. 죄송합니다. 형식 탭에 갈게요. 두께, 테두리 두께, 지금 가는 선이거든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과 비교해보세요. 자, 그러면 가능성 값을 가졌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해제해 볼게요. 해제해 보시면 보고서 바닥글에도 이런 선이 보이세요? 이거 선 컨트롤입니다. 총 5개입니다. 자, 위에 있는 대여일자 바닥글에 있는 삽입한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두께 조정할게요. 테두리 두께 가는 선에서 한 2포인트 정도로. 그러면 되게 좀 굵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뭐하고 같습니까? 위에 있는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그 검정색 띠 모양으로 생긴 굵은 선 있죠? 그거 같은 모양이죠? 컨트롤 지우는 건 당연히 선택, 지우는 거 키는 딜리트 키. 지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 있는 내용 처리하셔야죠. 보고서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 자,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컨트롤 선택은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수직 눈금자에 있는 선택키 포인트를 이용해서 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어쨌든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면 빠지지 않고 다 선택해 줄 겁니다. 몇 개죠? 5개가 선택되죠. 이동이라는 건 이 포인트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쓰는 게 이동이죠. 그 다음 이동이라는 개념은 또 뭐가 있죠? 홈 탭에 잘라내기.
저 따라오세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게 필기에 나왔던 내용이라 가지고요. 자, 잘라내기. 방금 컨트롤이 여기쯤 있었죠. 5개가. 자, 대여일자 바닥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방금 그 컨트롤들이 어느 쪽으로 영역의 구역의 좌측 상단에 표시가 되어진다. 필기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5개의 컨트롤의 위치는 어디가 배치해야 되죠? 자, 일단 세로 방향 위쪽, 가운데, 아래쪽. 저 5개의 컨트롤은 위쪽, 가운데, 아래쪽 어느 쪽?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항상 그 위치의 판단 기준은 그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위쪽, 가운데, 아래쪽 어디? 위쪽. 그러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왜 위쪽이냐고요? 그 본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결과물 아까 데이터였잖아요. 데이터하고 지금 요약정보 대역 건수나 소개 합계를 의미하겠죠. 이런 요약정보 나타나는 내용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딱 그러면 위쪽으로 엽서죠. 그러면 그다음 가로 방향으로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아,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컨트롤에 대해서는 위치와 크기 조정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 빨리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그림을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야죠. 숫자값, 대역 건수 소개라는 저 제목이 가운데쯤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런 데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별거 아닌 데서 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실기가 7점 만점이면 뭐 1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2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다 오타 아니면 이런 사소한 데서 떨어진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정말 억울합니다. 1, 2점. 그 1, 2점은 정말 본인의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이라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두시면 되겠네요. 자, 4번 가겠습니다. TXT 누적 금액 컨트롤, TXT 누적 금액 컨트롤을 찾기 전에 잠깐만요. 찾기 전에 방금 앞에서 작업하셨던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고 하는 이 창 있죠. 이건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열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방해가 된다면 닫으셔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불러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TS 누적 금액이라는 컨트롤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컨트롤 상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TX 누적 금액 대충 이제 찾는 눈치는 어디쯤인지 눈치가 보일 겁니다. 대여 일자 그룹별 금액 필드에 누적 값이나 표시되어서 설정하시고, 자, 일단 요 내용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결과부터 확인할게요. 디자인 탭이나 홈 탭에 가셔서 보기 모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처리하시고, 실기에서는 결과를 보실 때 보고서 보기 처리하지 마시고 항상 인쇄 미리 보기를 이용하세요. 종이 출력 인쇄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결과 확인하시고, 자, 아마 가면 이게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다 안 나타나죠, 화면상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내용 중에 그 인쇄 미리 보기 탭 아래에 페이지 크기에 가서 여백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약간 조정할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만 조정할게요. 기본이라고. 기본값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누적 금액이라는 제목 보이세요, 이제? 오케이. 여기 보이면 시작할게요. 자, 이 방금 저 4번 문제 내용 이해하셨어요? 4번 문제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포인트 가르친 여기는 값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1500. 여기는 3000. 여기는 4500. 점점점 여기는 암산하기 힘들죠. 13000. 그 다음 레코드로 갑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문제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셔야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대답 못한다고 하면 내용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럼 문제 못 풉니다. 이건 1500, 2500 이해되세요?
13,000 다음에 14,500이 아니라 다시 1,500. 그러니까 같은 자료, 같은 일자끼리 묶었잖아요. 아까 그룹 대여 일자별로 묶었잖아요. 16, 15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룹별로 누적 금액이 합산이 되어진다.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해드리는 건 이걸 어떻게 하는지만 가르쳐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TSC 누적 금액 컨트롤 선택. 데이터 탭에 갑니다. 저기에 방금 뭐가 나와야 되죠? 금액 값들이 누적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금액 필드명을 참조하면 되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 내용은. 필기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금액 필드 값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바운드 시켜서 일단. 그러면 결과는 1500, 1500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값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되죠. 왼쪽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TX 누적 금액 컨트롤 선지고 컨트롤 원본 금액이라서 좀 밑에 누적 합계라고 있습니다. 누적 합계 속성. 커서 놓으시면 목록 단축 모두라고 하는 거 아까 13,000 다음에 뭐가 되냐면 14,500. 그래서 전체 레코드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는 거고 지금은 그룹 단위.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값은 이 그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1,500, 3,000 아래쪽에 13,000 그 다음 다시 1,500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5번 대여 일자 바닥글에 아마 가면 여기일 겁니다. 디자인에 가보면 여기 이 부분일 겁니다. 뒤에 TX 대여 건수 해당 대여 일자에 대한 건수가 표시되고 TX 속에는 해당 대여 일자의 금액의 합계가 표시되러 가라. 여기죠. 일자에 대한 거니까. 부분합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TXT 대여 건수라는 컨트롤 선택하시고 수식 작업하러 가야 되겠네. 수식 작업은 어디서 한다고요? 컨트롤 원본에서 합니다. 데이터 탭에 식 작성하죠. 개수가 하나 함수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특정 필드명이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고 모든 레코드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 개자 붙이는 거 아시죠? 명자 붙이는 건 아시겠죠? 공백, M% 연산자, 공백, 이중 따옴표의 명 기본적으로. 그 다음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표시 형식에 가서 0 코드 명, 이중 따옴표 명 형식 속성에 전 모릅니다. 표시 형식 수업 끝날 때까지 나오는 실기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형식 속성에 가서 이걸 여기서 컨트롤 원본의 상에서만 처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포맷 함수 이용하라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컨트롤 원본 속성과 형식 속성을 두 개 다 이용하라 그러면 여기 가서 0 코드 명, 이중 따옴표 명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요. 표시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자, TX 소개 제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수업 내용도 못 따라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TX 소개 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서 합이라는 계산을 하겠다. equal sum 뭐 sum AVG 평균 구하는 거 맥스 민 카운트는 필드 기본적으로 필드명이 와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금액의 합계라고 해서 금액이라는 게 방금 바운드 시켰던 필드명 맞죠? 이렇게 요거까지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금액 필드명 필드명이 들어가네요. 대괄호 처리하겠다. 약속했죠? 뭐 대괄호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저희들 시험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필드명이 원래 공백도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공백이 들어가면 무조건 대괄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백이 안 들어가면 대괄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그걸 그냥 미연에 방지하려고요.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그룹 단위로 이렇게 내용물이 나타난다.
자, 6번 갑니다. 대여 일자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시오. 자, 이 내용 이해되세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뭐가 대여 일자가 동일할 경우 표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녀석 입장에서는 이전 레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녀석 그대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레코드로 옵니다. 여기 이 레코드 입장에서는 이전 레코드가 있죠. 대여 일자 같죠? 그럼 표시하겠다는 이야기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숨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 안 하면 여기 표시 안 하면 여기 표시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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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입장에서 다음 레코드는 여기죠. 여기 입장에서 그럼 이 입장에서는 이전 레코드가 요거죠. 서로 다르죠.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레코드 여기죠. 그럼 이전 레코드 동일하게 이거 표시 안 하죠. 그럼 무슨 이야기죠? 전체적 내용은 전체에서 딱 한 번만 하겠다. 됐습니까? 인쇄 미리 닫기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 대여 일자 필드명이 바운드 되어져 있는 컨트롤 선택 하니까 대여 자 잠깐만요. 이 중요합니다. 필드 바운드 되어 있는 필드명 대여 일자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여 일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드명하고 컨트롤명하고 같을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잘 구분하시고 자 표시 숨기기 개념이죠. 그럼 이 내용은 어디 크게 보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형식 속성에 있을 것 같죠? 형식.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복 내용 숨기기.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아니요, 숨기기. 예, 죄송합니다. 숨기기. 예. 아니요, 표시. 더블 클릭해서 값 바꾸시고 그 다음 결과 확인합니다. 보기에 보고서 보기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7번 갑니다. 6번 7번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대여 일자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자 제 화면 보시죠. 대여 일자가 바뀌면 자 요거는 바뀔 게 없으니까 자 여기서 바뀌었죠. 15에서 16으로 16에서 15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새 페이지로 가야 된다. 에? 깨끗한 페이지로. 그 다음 여기서 날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 새 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새 페이지를 넘겨야 될 기준을 이제 정해봅시다. 자 문제 내용에 새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대여 일자 바닥에서 그러면 이 녀석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16일자 내용은 어디죠? 요 레코드도 16일자 내용이지만 요 요약 정보까지 16일자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16일자의 전체 내용이죠. 그럼 이게 다 나타난 다음에 뭡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15일자 레코드죠. 그럼 요약 정보 여기까지 있으니까 15일자 레코드의 정보는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게 다 표시가 된 이후에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새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죠. 인쇄 미리 닫기. 자, 작업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대여 일자 바닥글 기준. 이번 구역. 자,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이라고 그럽니다. 형식. 페이지 바꿈. 그래서 구역 전에 바꿔버리면 이 구역 전에 바꿔버리면 이 16일자 레코드 여기 16일자 요약 정보 새 페이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상상되세요? 그 다음에 구역 후 하면 이 구역의 내용을 표시하고 다음 내용이 새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다음 내용은 뭡니까? 15일자 레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하는 답이고 그다음에 전후가 되면 레코드 요약 정보 페이지마다 레코드 요약 정보 레코드 요약 정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구역 후가 되어야 될 거고요. 만일에 대여일자 머리글을 기준으로 했다면 구역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건 제목이 나와야만 그 레코드의 시작점이니까 구역 전에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때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시험에 다 나왔었습니다. 구역 전이 될수 있고 후가 될 수 있고 그건 상에 따라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8번 갑니다. 인쇄 미리 닫기.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에는 페이지 현재 페이지 공백 슬래시 전체 페이지 형태를 필대로 설정하시오. 자, txt 페이지라는 컨트롤 찾으시고 페이지 바닥글에 컨트롤 이름 확인. 자, 이제 개념 잡읍시다.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는 같은 정보예요. 자, 제 질문에 대답해. 현재 페이지하고 전체 페이지는 같은 정보예요? 정보가 다르죠? 그 다음,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를 한 내용에 다 나타내려면, 이 내용에 다 나타내려면 서로 다른 정보가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시키는 연산자가 뭐죠? n% 연산자죠. n% 연산자를 썼다는 건 뭐? 무슨 작업을 하겠다? 수식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연산자가 들어간다는 건. 그러면 수식 작업은 어디서 가서 하죠? 컨트롤 원본에 가서 한다. 이게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갖추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상에 이꼴. 자, 일단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문제에서 현재 페이지, 공백 슬래시 공백 전체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뭐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정확한 함수는 아니고요. 코드라 그러는데 페이지라고 그럽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에 해당되는 코드가 페이지스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페이지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페이지스라는 용어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고 보니까 이 정보와 이 정보는 서로 다른 정보죠. 그 다음 이건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페이지 번호는 현재 페이지 번호는 매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요? 그럼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상수예요? 변수예요? 그럼 전체 페이지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네? 변수예요? 오케이. 변수입니다. 아니, 이 페이지에 제가 전체 페이지가 한 300페이지짜리입니다. 제가 몇 장 찢어버렸습니다. 전체 페이지 몇 장입니까, 그러면? 주 300페이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현 시점에는 전체 페이지가 결정이 나 있어서 상수처럼 보이지만 이건 변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레코드 개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페이지 수는 늘어나거나 전체 페이지 수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변수잖요. 아직 엑셀 함수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군요. 네? 변수 상수라는 개념 잘 도입하세요. 이게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와 상수는 뭐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커리할 때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매개 변수 커리할 때. 그리고 n% 앞으로 공백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n% 연산자를 사용했다는 건 뭐죠?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식 작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꼴이 있어야죠. 이게 이제 원활하게 잘 되면 처음부터 이꼴 적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변수는 아무 처리 안 합니다. 분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변수로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은 공백 슬래시 공백이라고 하는 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현재 페이지가 어떻게 변하든 전체 페이지가 어떻게 변하든 이 녀석 항상 일정하게 이 값을 다 유지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상수, 그 중에서도 형태적으로 문자 상수, 식의 문자를 직접 입력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엑셀에서? 수식에서 문자 직접 입력 어떻게 한다고요? 엑셀 시간에 쌍따옴표. 그리고 아마 엔터 치면 페이지와 페이지스에 아마 대괄호가 들어갈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결과 확인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1/9 다음 페이지 2/9 인쇄 미리 닫기. 자, 9번인가요? 9번. 자, 페이지 바닥글
txt 날짜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화면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일단 시스템의 날짜라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상에 있는 현재 날짜, 현재 시간,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요거, 네? 그리고 현재 날짜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는 액세스 함수가 뭐라고요? 데이트.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타임.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주는 건 밑에 다 있죠? 화면에. 보고 읽으신 거 아니겠죠? 벌써 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수업 중에 어쨌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txt 날짜라고 하는 컨트롤에. 오늘 날짜가 있죠. 시스템의 날짜, 오늘 날짜, 시스템의 날짜, 오늘 날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날짜, 현재 날짜. 함수식을 적어야 되겠네요. 데이트라는. 그러면 함수식도 수식이니까 수식 작업, 컨트롤에서 수식 작업은 어디서 한다고요? 컨트롤 원본에 가서 한다. 이꼴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at. 자, 그러면 문제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날짜가 화면과 같은 형식으로. 자, 화면에 보인다는 이 화면이라는 건 교재에 주어지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에 어떻게 나와 있죠? 연도 4자리 대시, 월 2자리 대시, 일 2자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 나가면 연 4자리 대시, 월 2자리 대시, 일 2자리로 나타나 있을까요? 안 나타나 있을까요? 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 문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형식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형식 속성에 꼭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간단한 날짜. 혹시 간단한 날짜라는 용어와 자세한 날짜라는 용어 보신 적 있어요? 네?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용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말을 정말 잘 안 들으시죠? 본 적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엑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엑셀상에서 2-9라고 입력을 하면 02-01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제 수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셀 수업까지 딱 끝나고 나면 전체가 딱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잠깐 안 됐던 게 엑셀에서 딱 내용 듣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조립이 다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간단한 날짜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사실은 그 방금 간단한 날짜라고 설정하지 않더라도 컴퓨터상에서 기본적으로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긴 한데 문제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형식 속성의 값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자, 인쇄 미리 닫기 10번 용지 방향.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자, 페이지 설정. 우리 엑셀 시간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 페이지 설정 그룹에 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엑셀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엑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페이지 레이아웃인 게 과거에 엑셀에 안 나왔던 문제인데 실기시험에. 그래서 여기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엑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요즘. 아마 왔으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에 필기 시험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용지 방향을 뭘로? 가로로 바꾸겠다. 가로 설정. 그리고 디자인 탭이나 홈 탭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용지 방향이 틀어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오케이. 작업이 다 끝났죠? 인쇄 미리 닫기, 저장, 열려있는 창을 닫읍시다. 이렇게. 네,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할게요.